안녕하세요, 피키마마입니다. 오늘은 원더 효경과 함께 엄마들이 그 초등학교 이제 보내게 되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사교육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원더 효경은 정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팟캐스트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더효경이고요. 지금 10살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저는 거의 13개월부터 아기띠 메고 다니면서 미술관, 전국에 있는 모든 미술관, 전국 8도 미술관을 다녔고, 제가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데도 전에 이제 버지 미술관이나 아니면은 정말 괜찮은 워크샵, 전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좋은 워크샵이 있다 하면은 어디든 달려갔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13개월 때니까 아기띠를 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기한테 하도 물어보니까 이제 애기가 말을 빨리 해서 17개월 때부터 했어. 왜냐면 정말 우리 둘만, 난 누구누구 엄마를 5살에 처음 만났어요. 병설 유치원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저는 한 10살 때까지도 돈을 거의 안 들인 것 같아요. 거의 병설 유치원이니까 병설 유치원도 안 되면은 저는 그냥 안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병설 유치원도 한 달에 한두 번 갔나? 왜냐하면 이제 거의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제 아빠가 또 여행 그런 거기도 한데 이런 특유점이 없지 않아 있기도 있지만은 일단은 무조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갔던 데가 서울대공원, 상상나라. 네, 거기가 전시가 매 시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는 거의 2살, 3살 때 거기를 거의 하루 종일도 있었고, 그럼 아이가 한 곳에서 한 5시간씩 있어. 그러면 나는 5시간 동안 옆에서 핸드폰 하면 돼. 그래서 왜냐면 아이는 5시간 동안 같은 걸 하는 것 같지만은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나중에는 더 심도 있게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게 노는 거를 보면서 나는 왜냐하면 나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왔으니까 이제 뽕을 뽑아야겠다 우리 엄마들은 전시관을 가든 미술관을 가든.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거를 계속 우리는 같은 거지만 애들은 그거를 어떻게 갖고 노느냐,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정말 다양하게, 그러니까 실직 날 때까지 엄마 내가 다른 곳으로 갈게 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면 돼. 그러니까 엄마 지루하다고 핸드폰 보시면 돼. 책을 보든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다음 날에 또 와도 되고, 만약에 내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다신 못 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다른 데 또 많으니까 꼭 그때가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엄마들이 조급함을 조금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서관, 시립도서관, 우리 동네에 보면 도립도서관, 국립도서관, 미술관 이런 데 보면은 문화행사, 워크샵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무료로, 물론 되게 좋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엄마가 체크해놨다가 이제 정말로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엄청나요. 왜냐면 시나 이런 데서는 아무나 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학원에 워크숍비 8만원, 10몇만 원짜리를 무료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시립 도서관, 국립 도서관, 아니면 미술관. 저는 대립미술관을 많이 갔고 디뮤지엄이나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전시가 매 시즌마다 또 바뀌는데 대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키즈 워크숍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도슨트랑 이제 그 관련한 워크숍까지 해서 2만 원 정도? 2만 2천 원 정도인데 너무 고퀄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고은이가 진짜 많이 했었고 또 너무 좋아했었고. 근데 고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 아이들은 저절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것보다 아이가 더 느끼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안 하게 되고 그냥 같이 다니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지. 요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화를 항상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 난 하여튼 5살 때까지 누구 엄마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모든 대화는 고은이랑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엄마들 보면은
그렇게 좀 아이랑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런 거를 한 5살 때까지 워크숍 뭐 온갖 이런 미술관 도서관 관련돼 있는 워크숍은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힐링이 되고 그리고 6살 때부터는 이제 뭐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이제 이런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를 할 건지 서로 의논을 나누면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정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경험을 최대한 많이 이제 좀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특화돼가지고 점점 아이가 1살, 2살 커갈수록 심도 있게 그런 것들을 엄마가 조금 정보를 빨리 그거 해서 근데 시립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주변에 저 같은 경우는 구리시니까 꿈꾸는 인창도서관 안에 그 공작소 꿈꾸는 공작소에서 IT 인공지능 이쪽으로 특화된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아마 찾아보시면은 내가 사는 곳에 그런 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꼭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거기에 뭐 키즈 워크숍만 쳐도 이제 많이 또 나와 있고 또 만약에 내가 이런 커리큘럼이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한번 하게 되면은 계속 그런 게 또 뜨더라고요. 또 정보들이. 그럼 이게 본물이에요, 본물.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아이랑 가면 좋겠다 싶은 건 또 가고. 그러니까 전시랑 약간은 미술관 이런 걸 되게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살, 뭐 6살 때부터 로블록스라는 게임 그거 하면서 이제 한글을 뗐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이템 로블록스가 뭐예요? 게임인데 요즘 뭐 초등학생들 많이 해요. 근데 워낙 엄마들이 로블록스가 뭐예요? 로블록스가 지금 우리 메타버스 이런 게임들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이런 정말 제페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아이들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워낙 부정적으로 물론 이게 뭐 로벅스라는 이런 현질이 있고 막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안 좋아하지만은 고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제 뭐 이 핸드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양하게 뭐를 할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거를 같이 접목이 됐기 때문에 뭔가 그걸 계속하는데 그걸 가지고 창의적인 거를 해내더라고요. 워낙 우리 아이들은 이미 제2의 손이라고 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 그 손이요, 제3의 손. 그리고 얘네들은 이거를 때려야 뗄 수가 없고 앞으로는 이제 태블릿 PC가 전부 공급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쵸.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체가 뭐야 하면 기체는 뭐다 딱 정의를 하는 사람이 하는 애들이 우등생이었다면 지금은 딱 요런 정의를 딱 주고 그거를 한번 찾아보고 그걸 너만의 시로 만들어봐. 너만의 뭐 동화책을 만들어봐. 아니면은 토론 서로 같이 모듬으로 약간 그런 걸로 해서 발표를 하고 그걸로 자유자재로 뭐 미리 캠퍼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하잖아요 요즘에. 3학년인데 학교에서 미리 캠퍼스를 한다고요?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고은이 같은 경우는 그걸로 직접 원래 이제 뭐 꿈의 학교나 아니면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행복학교 이런 게 있어요. 다 무료로 이제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런 커리큘럼으로 해서 한 15회, 12회를 무료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찾아보면 있거든요. 거기서 배웠어요? 거기서 배운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그냥 하는 거죠. 얘는 워낙에 그쪽으로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제페토나 이런 거 뭐 기획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자꾸 접하게 해주면 이게 꼭 태블릿 하면 어떻게 너무 빨리 하면 어떻게 아예 태블릿을 못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맞아. 저도 그 생각은 있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서아가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동물의 숲이랑 그다음 테니스 치는 거랑 춤추면서 뭐 하는 거랑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저 다루는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미 이제 또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거의 뭐 얘네가 IT 인재가 되는 애들이고 일단 이게 한 3, 4년 뭐 향후 5, 6년 안에는 정말 너무 이제는 그 태블릿 PC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애들이
저기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도 그게 적잖아요. 왜냐면 아예 태블릿을 전혀 안 했던 애들이 뭔가 그걸 자유자재로 다루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요번에 고은이도 이제 NFT 캠프라든가 아니면 뭐 디지털 새싹 해가지고 뭐 그거 요번에 어디서 찾았어요? 그거는 제가 고은이가 워낙 IT나 인공지능 요번에도 뭐 그런 그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 할로 코드 요런 수련 그런 캠프 같은 것도 있어서 요것도 제가 얘기한 도서관 그 꿈꾸는 공작소라는 그 인창도서관 안에 있는 그런 그 IT 요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구리시에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곳은 디지털 새싹이라고 웹사이트에 치면은 거기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디지털 새싹에서 요번에 되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워낙 고은이는 뭐 NFT 캠프 뭐 인공지능 뭐 할로 코드부터 메타버스 경진대회부터 해가지고 다 특별상 받고 막 그랬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4학년부터인데 요번에 선정이 돼서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근데 대학교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었어요? 그거 프로젝트? 그거 이제 그거는 그 디지털 새싹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IT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그걸로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많구나.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들이 IT나 이런 쪽으로 이 고은이처럼 그쪽으로 좀 많이 발달돼 있다 싶으면은 이런 디지털 새싹 내가 미술 쪽이다 그러면은 미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워크숍들이 많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꼭 뭐 워크숍 7만원 8만원짜리 뭐 비싼 거 안 하시더라도 이런 미술관 연계되어 있는 거 좀 전시 미술관이 정말 많잖아요. 양평 쪽이나 뭐 이런 쪽도 뭐 구 미술관이라고 저는 거기도 괜찮고 그래서 되게 예쁜 미술관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그럼 미술관이다 그러면 그것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시립 그 도서관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아니 그 전국에 이제 내가 있는 그런 미술관 같은 데가 있다 하면은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는 미술관도 되고 뭐 시립 미술관 아니면 전시 내가 뭐 대립미술관 요런 전시가 괜찮다. 가서. 그리고 디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구슬 당구장이라고 전시를 거기를 보잖아요. 그럼 조금만 걸어가면 구슬 당구장 옛날 당구장을 전시 그 예술 공간으로 바꾼 데가 있어요. 거기는 무료로 그냥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전시로 해서. 그리고 뭐 플랫폼 에리나 아니면은 저쪽 그 예술의 전당 쪽에 있는 거기서도 많은 키즈 워크숍들 하기 때문에 미술에 이제 진심인 친구들 과학이 좀 한다. 그럼 과학관들 그리고 이런 뭐 과천 과학관 뭐 이런 내 동네에도 다 과학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북구도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서대문구에도 좋은 거 있고 그쵸 되게 많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런 데 있죠. 그리고 홍건익 가옥이라고 홍건익 가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고택이나 아니면은 이런 곳에서도 정말 좋은 워크숍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이제 눈여겨보시고 하면은 우리 저학년 친구들 뭐 10살 정도까지 그럼 한 10살 정도까지 해놓고 어느 정도로 저는 한 8살부터 어느 쪽으로 좀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 프리미어 아울렛도 저는 거기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거기 거기 워크숍들 그 가든 하이미움 가든이라고 거기도 괜찮고 현대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뭐 이런 워크숍들도 2만 원이면은 세계 일주나 막 이런 걸로 연계해가지고 만약에 책을 좋아한다 하면은 그런 뭐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들 아이들 이런 게 문화 행사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항상 한 달 전에 보면은 올라와 있으니까 언제
접수를 시작해요. 이거를 미리 엄마가 체크를 해뒀다가 이제 그때 딱 9시 땡 하면 신청하면 돼.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이제 아이들 경제 교육 이런 걸로 해서 돈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경제 교육을 좀 해주고 싶다 싶으면은 뭐 요즘에 키즈 프리마켓 같은 것도 행사로 해서 많이 하니까 놀이터 이제 디키디키 거기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키마키마라는 어린이 장터를 해요. 이게 약간은 트루라는 이런 저거 자원순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거는 이제 버리면은 또 이제 쓰레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내가 꼭 필요한 장난감은 사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이제 서로 되팔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어린이 프리마켓이죠. 근데 여기를 가면은 이제 거기 선생님께서 사장님 복지가 또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 어린이 사장님들 경매도 이제 직접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휴게 공간이 또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간식도 해드리고 또 워크숍 같은 것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네, 그리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장난감을 이제 직접 이제 뭔가 나만의 창조적인 또 다른 장난감으로 만들 수 있게 이제 그 플라스틱 장난감들 그거를 뭐 개구리로도 만들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인스타그램에 디키디키 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학원 뺑뺑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 핸드폰만 재밌는 줄 알 수도 있는데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안에서 적성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고교학점제라든가 뭐 점점 이제 그런 내가 정말 잘하는 거를 빨리 안 애들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딱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조력자인 엄마 그러니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아이들 먼 발치에서 보고 얘가 요거를 좋아하는 거다 먼저 캐치를 좀 해준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엄마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제 아이한테 뭔가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주시면서 그거를 좀 같이 서로 의논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도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다니는 것도.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더 학교 생활을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와, 이게 말이 끊이지를 않게 진짜 좋은 정보들이 팍팍 나오죠. 진짜 원더유경은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이런 엄마 진짜 찾기 힘들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말 무료 있는 거를 쏙쏙쏙쏙 찾아서 어디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가져오나. 특히나 요번에 이제 고은이가 이제 코딩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코딩의 컨텐츠를 또 가져와서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쪽에 또 이제 특화된 것을 또 찾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정보 너무 많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가리킬 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끼리 나도 이거 시켜주고 싶은데 하고 좀 남편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엄마 마음이 시켜주고는 싶은데 사실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속상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더요경 진짜 너무나 많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작은 지식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사실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뭐 너무 방대한 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이가 이제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엄마가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은 아이가 정말 뭔가 배움은 그러니까 고은이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로 한글을 그때 혼자 뗐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움이라는 거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왜냐면 그 채팅을 읽으려고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한글이랑 막 찾아보면서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한글을 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배움은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어떤 선생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제 뭔가 자꾸 뭘 하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아이가 직접,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배워야지 내가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엄마가 좀 야무지게 좀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마도 스트레스가 없고 아이도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서로 힐링이 되는 그런 힐링 육아, 힐링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진짜 돈보다 더 많은 값어치를 줄 수 있는 그 육아 교육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키마마 원더 효경이었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가 싹 구독 부탁드려요. 모두 안녕.